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문화. 전 세계 인구로 치면 얼마나 해당될까요? 만년빙이 녹아 흐르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같은 산악국가, 호수와 빙하가 많아서 물 깨끗하기로 유명한 핀란드라든지 전국토의 물들이 화강암으로 자동 필터링 되는 한국이나 일본 정도가 아니면 대부분의 지구인들이 물을 어떻게든 한번 처리해서 먹어야 합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문제는 우리들 뿐 아니라 각종 병원체들도 생명이라는 거죠. 물의 맛이나 미네랄, 석회질 같은 걸 떠나서 웬만한 물 안에는 상상할 수 있는 5만 가지 병원체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나 말이나 소, 인간같이 땀을 흘리는 포유류들은 그만큼 물도 많이 마셔야 되기 때문에 물 때문에 걸릴 수 있는 병들에 상당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죠. 사실 아주 최근까지만 해도 물 한 번 잘못 먹었다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설사를 한다는 게 거의 사망 플래그급으로 무서운 일이었죠. 설사하다가 죽는 병으로 가장 유명한 콜레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사진을 본 적 있으시다면 맞습니다. 인도의 대표적인 강 중 하나인 겐지스 강이에요. 콜레라는 원래 인도 겐지스 강 유역의 풍토병이었습니다. 진짜 맛있는 카레를 먹고 싶으면 런던에 가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영국은 전 세계의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패권국으로 군림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홍차나 탄두리 치킨 같이 역으로 식민지에서 영향을 받은 부분도 많은데요. 좋은 것만 가져가면 반칙이잖아요. 겐지스 강의 특산물이나 마찬가지였던 콜레라도 식민 통치 시절 영국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1817년 인도에서 콜레라가 제대로 한번 창궐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영국까지 타고 넘어가면서 콜레라는 풍토병에서 팬데믹으로 진화해버렸습니다.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당시에는 겐지스강이나 템즈강이나 더러운 거 똑같았으니까요. 안 그래도 수질 안 좋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으로 도시 인구까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 콜레라 입장에서는 완전 블루오션이었던 거죠. 영국 찍고 가까운 다른 유럽 국가들로, 그리고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까지 콜레라는 물이 있고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세계국급 대유행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846년에는 세계 콜레라 3차 대유행이 터졌고 영국도 당연히 두들겨 맞았습니다. 런던의 소호 지역은 지금도 영국의 대표적인 번화가입니다. 19세기,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대 때부터 산업혁명의 여파로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면서 외부에서 유입된 노동자들의 거주지가 따닥따닥 붙어있는 그런 곳이 되었죠. 1854년 소호에서는 당연하게도 콜레라가 창궐하고 있었습니다. 왕실 내과 의사였던 존 스노우는 이참에 콜레라의 감염 경로에 대해 규명해보기로 하죠. 존 스노우는 어느 집에 콜레라 환자 혹은 사망자가 있는지 지도에 표시하면서 통계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지도를 보다가 어떤 패턴을 발견하게 돼요. 콜레라 환자 발생이 브로드가의 펌프 주변에 몰려 있었던 겁니다. 브로드가의 펌프에서 물을 길어먹은 사람들이 콜레라에 걸렸다는 뜻이었죠. 자, 이제 범인 확실해졌는데 두 가지 예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브로드가에서 걸어서 1시간 넘는 거리였던 햄프스테드에서 발생한 환자가 있었고, 또 반대로 펌프 바로 옆인데도 사망자가 없는 곳이 두 곳 있었어요. 펌프가 범인인 것 같긴 한데 이런 예외는 왜 생겼을까? 존 스노우가 직접 조사한 결과 햄스테드의 환자는 할머니 환자였는데 왠지 모르지만 브로드가의 펌프 물이 더 맛있는 것 같아서 일부러 거기 물을 마셨다는 게 밝혀졌고, 여기 이 공장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쓰는 깨끗한 펌프가 따로 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양조장이었는데 직원들이 물 대신 그냥 술을 먹었어요. 얼떨결에 콜레라를 피해갈 수 있었던 거죠. 존 스노우는 범인의 뚝배기를, 펌프를 박살내버리면서 콜레라 재유행을 막았고, 이후 공중보건이라는 개념이 정립되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개판이었던 런던의 더러운 상하수도 시스템이 이때부터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죠. 사실 펌프 잘못은 없는 게 펌프 물 저장하는 저수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초 발병자가 사는 집이 그 근처였고 그 사람 집 정화조도 펌프랑 가까웠던 거예요. 콜레라균이 함유된 똥이 토양으로 스며들면서 가까운 펌프에 저수조까지 들어갔다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역학조사 요즘에는 너무 많이 들어서 어린아이들도 아는 말이 된 것 같은데요.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질병의 근원을 찾아내 없애는 거. 존 스노우가 펌프 뚝배기를 깬 사건이 바로 최초의 의학적 역학조사였던 것입니다. 땀 흘리면 목마르고 물 너무 많이 마시면 오줌 마렵죠. 몸속의 수분과 전해질 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인체의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물 조절, 우리 몸이 그다지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상한 음식 먹거나 해서 탈이 나면 토하거나 설사를 하면서 물을 다 쏟아버리죠. 물을 이렇게 급하게 배출하면 전해질 밸런스가 무너져서 위험한데도 이렇게 급발진을 해요. 물리적으로 쓸어버리는 게 몸에서 세균을 내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전해질 농도 잠깐 무시하면서 위장 정화부터 하고 물은 나중에 다시 보충한다는 전략인 거죠. 물은 보충하면 된다. 뭐 괜찮은 전략이긴 합니다. 근데 보충이 안 된다? 바로 죽음이죠. 그리고 이게 콜레라가 무서운 이유예요. 몸이 자기를 설사로 청소한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콜레라는 몸이 설사를 할수록 오히려 좋아서 아주 극단적으로 갑니다. 우리가 마신 물은 대부분 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장에서 물이 흡수되는 원리는 바로 삼투압, 나무 뿌리가 토양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세포와 물이 만났을 때 세포 내의 무기질 농도가 물속의 무기질 농도보다 높으면 이 농도 차이를 맞추기 위해 세포벽을 넘어 수분이 스며들어 오는 것이죠. 콜레라균이 장에 들어오면 독소를 분비해 이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나트륨 흡수는 못하게 만들고 염소는 다 내보내게 만들어버려요. 이러면 세포 안 전해질 농도는 낮아지고 외부 농도는 높아지면서 세포 안의 수분이 전해질과 함께 장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하루에 최대 20리터까지 말이죠. 물은 무한정 빠져나가는데 흡수는 안 되는 상황. 앞뒤로 폭풍설사, 폭풍구토하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흑사병 영상 때도 말라리아 영상 때도 나왔었죠. 당시 유럽인들 평균 상식 수준에서 질병은 나쁜 공기 때문에 걸리는 거였습니다. 존 스노우가 브로드가의 펌프를 박살내버린 뒤 독일의 생물학자 로베르트 코흐가 1883년 직접 인도까지 건너가 콜레라균을 발견하고 이 균이 콜레라를 발병시킨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까지 했지만 이 믿음은 쉽게 깨지지 않았죠. 콜레라균을 배양한 용액을 직접 먹어보면서까지 세균설을 반대한 학자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의학계에서는 세균이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각국에서 공중보건이나 수도시설 개선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점차 콜레라도 퇴물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건 선진국 얘기고 물이 부족하고 상하수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콜레라 창궐을 예방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직도 물 한 번 떠오려면 몇 시간을 걸어야 되는 곳도 많거든요. 설사 때문에 병원 가면 링거 맞으라고 하죠. 장을 통하지 않고 혈관을 통해 다이렉트로 물과 전해질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콜레라 걸렸을 때도 사실 그냥 링거 맞으면 게임 끝이에요. 장벽에서 물과 전해질이 역류하더라도 혈관으로 보충해주면 어쩔 건데 설사 시원하게 하면서 수액으로 힐을 넣어주면 결국 이기는 겁니다. 하지만 물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곳에 맘 편하게 링거 맞을 수 있는 병원이 있을까요? 1960년대까지 몇몇 선진국들을 제외하면 여전히 콜레라는 무서운 병이었어요. 경구수액요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입으로 먹는 수액이라 해서 경구수액이라고 부르는데요. 알고 보니 콜레라균은 장벽의 세포를 마비만 시킬 뿐 파괴하지는 않기 때문에 맹물 대신 체액과 비슷한 성분의 전해질 용액을 먹으면 장에서 흡수가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약이 개발된 것도 아니고 엄청 간단한 해법인데다가 값도 싸서 선진국, 개발도상국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만약 타임머신이 있어서 여러분이 19세기 영국에 갈 수 있으면
이거 가르쳐주고 위인전에 실릴 수 있습니다. 콜레라는 최초의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이끌어낸 질병이며 결핵, 탄저균과 함께 세균 연구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일상생활에서 소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준 네임드 질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탄생도 콜레라 때문이었죠. 콜레라가 유럽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패닉에 몰아넣고 있던 1851년 유럽 국가들끼리 만든 국제보건기구라는 조직이 지금의 WHO로 발전한 것이죠. 중세의 패스트가 간접적인 영향으로 사회를 발전시켰고 근현대의 콜레라가 직접적으로 인류의 보건 수준을 발전시켰듯이 코로나도 빨리 꺼지긴 꺼지되 우리에게 무언가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주길 바라보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